네, 최근 50위주 시저가 종목들이 뭐 1000종목 이상 하루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개별 종목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종목들 자체를 지금은 사실적으로 리딩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기업에 대한 성장률이 좋거나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환율의 수혜가 되는 업종들,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도 분명히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그런 업종들의 모멘텀도 동반 하락이 되면서 그냥 주저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들도 같이 지수와 함께 떨어지는 게 정말 대세 하락장의 무서움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들에 대한 정말 간편한, 정말 이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의 추세, 추이, 어느 정도의 뭐 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자가 진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몇 개의 지표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게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네 가지 업종들만 일단은 가져왔는데, 자 우선 종목의 신용잔고 비중입니다. 종목의 신용잔고 비중과 그리고 이제 ADR, 코스피, 그리고 원달러 환율인데, ADR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백분위로 나눠서 그날 시장에 상승 종목이 많았는지 하락 종목이 많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어떤 걸로 추론할 수 있냐면은, 자 대세 하락장에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근데 하락 종목이 많은 가운데서도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을 주도주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테마주의 순환매가 흐르는 이런 주도 테마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업종들이 맞는지를 볼 수 있는 좀 지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표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근에 1350원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 변동성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변동성이 크죠. 특히 9월달만 하더라도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그 3거래일 중에 9월 첫째 주 그리고 9월 30일날 29일날 이 마지막 날 30일인가요? 이 마지막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3거래일 제외하고는 전량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이 환율의 영향을 받는 이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보통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이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 상관없이 힘이 있는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거고, 그리고 개별 신용장고 종목은 뭐 당연하죠.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신용장고가 터지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데 시종이 늘어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우리랑 같이 물려있는 어느 정도의 매도 주체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개인의 큰 손일 수도 있고, 물론 우리는 어느 알 수 없는 이런 매수 주체들, 거대한 자금의 흐름들을 전부 다 세력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냥 세력으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거래량입니다. 과연 50위주 신저가 신고가 종목에서 거래량이 동반해서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 발생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특히 50위주 신고가, 이런 하락장에도 50위주 신고가를 쳤는데 거래량도 신고가를 때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고점 구간에서의 책매도 물량, 세력들도 물량을 털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변동성을 유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모펀드, 기타 법인 최대 주주의 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 확인하는 굉장히 쉬워요. 이게 이 HTS 여기 보시면은 지분 분석 있지 않습니까? 지분 분석에 들어가면은 누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지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장내 매수를 했는지 신규로 주식을 샀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최근에 샘표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이 지분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런 하락장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습니다. 최대 주주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어야지 하락장에서 주식을 매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사주를 조금 더 매입을 한다던가, 뭐 거의 그럴 일 없겠지만은 주식을 소각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 중요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유통비율도 봐야 되겠죠. 유통비율이 너무 높은 주식들은 말 그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 뭐 YTN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통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주가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테마에 이런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점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이 잘못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한국경제TV 더 심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뭐 거의 뭐 반토막이 이상이 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며칠 만에. 그래서 이런 업종들, 이 유통물량이 많거나 아니면 최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은 여러분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4개 정도만 보시면은 굉장히 유의하게 좀 내가 내 종목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처음부터 보면은 올려드릴게요. 자, 지수와 이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대형주들은 지수와 동반으로 하락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이 반대되는 동반으로 하락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새로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설정하기는 힘들어요. 이 하락장이 끝나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반대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존재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탄력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버티는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한국전력같이 바닥에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온 업종들도 있고, 최근에는 너무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자 업종들도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당에 지수 동반 하락에 있는 거는 같이 떨어지네? 그러면 개별적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막 최대 주주가 물량을 털거나 신용이 크게 털리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지수와 동반적으로 하락되는 종목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지수가 떨어지는데 이게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위기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뭐 악재가 터진 종목들이 있죠. 요런 종목들, 요런 카카오 게임 같이 이렇게 한번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올라가지고 더 쭉 떨어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졌는데도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악재가 터졌거나 아니면은 이건 뭔가 시장에서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지수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만약에 이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터지면서 떨어진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를 여러분들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가 발생했다? 악재들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 환율의 영향이 큰가도 보셔야 돼요. 사실은 뭐 코스피 대형주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코스닥 업종으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환율의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시장에서 좀 묻어질 경우에는 코스닥 업종들, 중소형주 업종 위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 영향을 대부분의 지금 대형주들은 받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업종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내 종목들이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 중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거나 악재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리고 최대주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크게 빠지지 않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낫다. 지금 시장에서 함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밸런싱을 진행하다가는 갑자기 뚝 멈춘 다음에 또 올라갈 때는 아시는 것처럼 떨어질 때 3-4% 올라가면 올라갈 때도 3-4% 하루에 연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잡기에는 그 어떤 전문가도 말하기가 힘들다.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ADR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물론 테마주는 대부분이 코스닥 업종이죠. 그래서 ADR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이 종목 코스닥 업종들 좀 차트를 튀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양지사라든가 지수는 떨어지고 ADR은 떨어지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와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을 더 많이 했다, 이 말이.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꾸준히 힘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의 충분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업종들입니다. 코리아 SE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주식의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ADR로 봤을 때 내 종목이
ADR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내 종목은 하락하는 종목이 많을 때 좀 더 올랐네? 그러면 지수가 하락할 때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용잔고 종목별로 있는데 보통 뭐 제 기준이면 저는 신용잔고가 8%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용이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막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신용이 다 떨어지는데 그걸 밟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새롭게 물량이 들어온다. 신용이 다 털렸죠, 이거는. 신용이 팍 털린 다음에 들어온 종목들은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편하고, 이렇게 신용이 갑자기 파멸시가 굉장히 늘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건 뭐겠습니까?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신용이 들어온 종목들은 매수 주체가 들어왔다. 고점에서 신용이 들어오면서 빠진 종목들은 뭔다? 매수 주체가 어느 정도 차익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데모로 보시면은 신용이 쫙 빠질 때 주가가 팍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본다면은 이 신용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보셔야 된다. 신용이 급작스럽게 빠질 때는, 특히 고점 구간에서 빠질 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라고 유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한 거죠. 52주 신고가 신저가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하락되었느냐? 이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점에서 주가가 터지면서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뭐 세종메디카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쫙 떨어져 버리죠. 터지면서 신용종각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이 힘을 쏟아낸 겁니다. 주가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주의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 양지사 보시면은 여기 좀 최고점에도 거래량 최고가로 터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메디폭스도 신고가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떨어지죠.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반대로 신저가에서 거래량을 터지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거죠. 추세를 돌리는 건가? 여기에서 신용까지 붙어버리면 어떤 종목이 되냐면은 세종메디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팡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가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 신용 관련돼서 이제 지분율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분율을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이 지분율 자체가 지금 하락시장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당연히 높은 게 좋죠. 왜냐하면 매수주체가 최대주주고, 매수주체가 뭐 대표이사나 이런 종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저가 주가가 빠지지 않게 주가를 방어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상의 매수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반등이 나올 때는 강력한 반등을 또 시도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에 대한 비중을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이 제가 기타 법인이라든가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락장에서 제일 먼저 매도세가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저는 1순위로 사모펀드에서 기타 법인에서 무조건 판다. 왜냐면은 그들은 사모펀드나 기타 법인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무조건, 뭐 모든 투자들이 그렇겠지만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온 자본이란 말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모여서 하나에 만든 거대한 펀드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률에 민감하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빠질 때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나오겠구나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법인들도 굉장히 수익이 민감하게 짧은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타 법인이 빠지는지를 한 번 더 보시면 좋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오늘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뭐 개별적으로 해드리고도 뭐 이제 개별 리딩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관련된 종목도 좀 많은 좀 이 겹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려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요게 이 체크리스트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주식 아직 괜찮네. 야, 내 주식이 좀 하락세가 나오겠는데? 요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음으로 이제 나아갈 점이 이제 뭐 비중이라든가, 뭐 매매에 대한 뭐 리스트라든가, 매매 일지죠. 뭐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하나도 설정을 하지 않고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뭐 매매에 대한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일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남을 때 과연 내 종목에 대해서 자가 진단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셔서 개별적으로 한번 뽑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시장에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업종들, 리스트 4개를 정도로 뽑아봤는데, 뭐 3개죠. 어떻게 보면은 3개 플러스 뭐 거래량과 뭐 추가적인 내용들을 뽑아봤는데, 요거 한번 자가진단 리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은 관련된 내용도 좀 취합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이 아직 내일 하루 남았는데, 네, 푹 쉬시고 주식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남으실 때 이런 것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자가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셔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 좀 더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